더불어민주당은 이선 새론을 폐기하고 대통령 퇴진론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질서 있는 퇴진론을 결정한 것입니다. 어제 추미애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회담은 무산됐습니다만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한 당론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국민의 요구, 또 야당의 요구, 시민사회의 요구에 귀 기울여서 본인의 거취를 하루빨리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결단하시면 국회는 그 후속 절차를 빠르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야 간의 특검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에서 하루빨리 통과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들이 국회와 특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이 상황에서도 각 상임위별로 법안 심사가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예산안 심의도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퇴진운동도 열심히 하겠지만 국회 안에서 민생을 챙기고 진상을 밝히는 노력도 꼼꼼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투트랙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민생도 챙기고 국가의 혼란도 막는 그러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제가 몇 달째 경고하고 그렇게 국방부 장관에게 경고했는데 촛불 민심이 타오르는 이 엄중한 시국에도 졸속으로 일방통행식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관련된 절차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심을 역행해서 가소명을 강행한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탄핵을 추진하기로 야당 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각 당간의 부처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이 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임 또는 탄핵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특정 장관을 물러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중단하는 취지입니다.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물어붙인다면 저는 정보보호협정 그 자체의 문제를 넘어선 국민적 저항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윤호중 정책위 의장이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얼마 전 발표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보유 주식을 18대 1로 감자하고 1조 8천억 원 규모의 출자 전환을 실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출입은행 역시 10대 1로 보유 주식을 감자하고 1조 원의 영구채 매입에 나서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에 나서기보다는 폭탄 돌리기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에서는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추가 지원은 절대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출자 전환과 영구채 매입을 통해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사의 고통 분담 확약 없이는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노조에 노사 확약서 제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하산 인사들에 의해서 초래된 부실 경영 그리고 구조조정 지연의 책임을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우리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우조선의 생명은 단기적으로 연장될지 모르지만 대우조선은 더 지독한 구조조정의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너무도 분명합니다. 산업은행도 대주주로서 대우조선의 부실 경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우조선에 요구하는 조건, 임원 규모 축소라든가 또 임원의 임금을 반납한다든지 또 부장급 이상 일반직 300명 권고사직화 이런 등의 요구는 대우조선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산업은행이 자기들에게 칼을 대야 할 그런 자구계획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주주 책임을 방기한 채 결국 혈세 낭비로 이 구조 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산업은행 또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금융위원회 모두 그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구조조정의 총책을 맡아온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구조조정 작업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지 못해온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야당으로서 재고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을 미리 밝혀봅니다.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교육세수 국세분 5조 2천억 전액을 이 특별회계로 편성한 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서 누리과정과 방과 후 학교 등 그동안 중앙정부가 이 지방교육청에 강요해 오던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특별회계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예산부터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도 잘못된 절차이고 또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도 잘못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공약 사업을 직접 예산 편성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을 함으로써 교육 자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지방교육 정책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에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앞으로 3당 정책의장이 포함된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이 5자 간에 협의를 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육기관 누리과정 예산 1조 9천억을 중앙정부의 일반 회계에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먼저 세우는 것이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안 발언의 오영훈 부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오영훈입니다. 어제 교육문화지역관광위원회 해결성 심사소위에서 누리과정과 관련된 일단 심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정책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지난 11일, 지난주 금요일 날 시도교육청은 시도의회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분을 제외한 예산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들이 겪을 혼란을 우리를 모두 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조정 여건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지방교육조정 관련 특별회계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5조 2천억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한 예산을 반드시 상미 단계에서 전액 삭감하고 이것을 5조 2천억 원을 교통부문으로 반영을 하고 그리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1조 9천억 원을 일반 회계로 편성하는 것을 우리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문위 통과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회계 편성 예산 5조 2천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보통교부문은 5조 2천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되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부대 의견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새누리당에 제안을 했지만 이마저도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0대 국회가 기원한 이래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당에서는 일관되게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3당 정책의장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회의를 수차례 거듭 제안했지만 여전히 응답하고 있지 못합니다. 상임위예산 심의가 끝나는 시점까지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홍익표 정책위 수석 정책부의장님께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난번 9월달 정기국회 당시에 10월달에 대정부님 때 제가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요. 노자 도덕경에서 지도자를 크게 몇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지도자는 있는지 없는지 하는 지도자. 두 번째는 친근하고 존경받는 지도자.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운 지도자. 그리고 마지막은 업신여김 나가는 지도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100만 촛불의 민심이 대통령의 퇴진 요구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그 당시 발언을 할 때만 해도 대통령은 두려운 지도자였을 텐데 이제 업신여김 나가는 지도자로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박근혜 최진실 게이트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시대를 이제 끝내야 되는 역사적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한 바와 같이 정경유착, 친일단체 미청산, 그다음에 반공냉전 이데올로기에 이 유산들을 해체하기 위해서 앞으로 박근혜 시대, 즉 지난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몇 가지 적폐를 해소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검토하고 발표할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관련돼서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정경유착과 관련해서 전경련 해체, 그리고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해당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구속 수사, 그리고 노동계약 중단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친일 잔재 청산과 관련돼서 국정교과서 사업 중단, 한일 군사정보협정 협정 중단, 그다음에 한일 위안부 합의 백지화 함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반공냉전 이데올로기와 관련돼서 사드 배치 중단,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개성공단 재개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정권의 퇴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아달라는 것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구시대를 끝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꼼꼼하게 해서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여야 합의로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검찰 분발하십시오. 대한민국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돼서 특히 초기에 증거 은폐 우려를, 야당이 많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어제 한 언론에 보면 청와대에서 최순실 수사 대비 대응을 위한 문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특검이 시작되기 전까지 최선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어제 특검과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는데 이미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겠지만 특검은 법적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검찰의 조사를 내용을 받아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120일 동안 아마 시작은 12월 초 정도에 시작이 돼서 내년 4월 초 정도까지 120일 동안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는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정치적 심판을 하는 겁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증인들이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부분이 특검에 상당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게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특검에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씀드리지만 지난 11월 4일 대통령의 2차 국민 사과문에서도 발표했듯이 이번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수사 대상임이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명시되지 않았지만 세월호, 국정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경환 전 부총리 등 이번 농단과 사건에 있어서 이미 언론에서 제기됐던 부분이 15회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간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검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슈퍼 특검입니다. 특별검사 1명, 검사부 4명, 그리고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분, 그리고 파견공무원 40명, 105명이 120일 동안 철저하게 이번 진실을 밝히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특검법에 특징은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 대해서 피의 사실 공표가 아닌 이상 수사 과정에 대한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보고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한마디로 특별검사 지휘 말고 파견 나온 자기 친정에 보고하면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조항도 삽입됐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이번 특별검사를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17일 날 오늘 특검법은 여야가 모두 공동 발의를 해서 제출할 예정이고요. 법사위 통과를 통해서 17일 날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아마 많은 언론인들이 누가 특별검사가 될 건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조항에 보면 판사 또는 검사의 15년 이상 직을 하신 분 충분히 이 104분의 특별검사 팀을 꾸려내서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국민의당과 좋은 부분을 찾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